누구나 경쟁 위에 서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 불안한 출발에 아이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위해, 내 아이를 위해 엄마도 달려듭니다. 지난 2016년 여름 경기도 교육청에 한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학생부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교무부장 선생님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학생의 생기부를 조작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 한 학생의 학생부를 조작한 것은 그 학교 교무부장이었던 엄마였습니다. 이 엄마가 학생이 1학년으로 입학한 시점에서 바로 교무부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 시점부터 교무부장직을 맡고 3년간 애가 졸업할 때까지 교무부장직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도 일단은 뭐 우연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래 교무부장에게는 학생부를 읽을 수 있는 권한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등학교에서는 교무부장인 엄마에게 학생부를 쓸 수 있는 기재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엄마는 딸의 학생부를 치밀하게 수정했습니다. 이 생기부를 조작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수시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한 게 아니라요. 그 학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학하는 그 시점에서 1학년 담임 선생님도 마감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학생에 대한 그 생기부를 이제 본인도 못 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권한이 이제 2학년 선생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시점을 악용을 해가지고 그 시점에 집중적으로 조작을 하게 됩니다. 학교 측은 이를 알고도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교무부장인 엄마는 세계 영역 316자만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473자가 추가 수정돼 14개 영역에서 1789자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생기부는 뭐 한두 자만 정정을 하더라도 까다롭게 객관적인 자료와 그 다음에 절차를 가지고 이제 정정을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00여 자를 어떤 객관적인 자료 없이 정정을 하고 이런 부분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없습니다. 없는 사실을 꾸미거나 내용을 과장한 학생부. 면접까지는 본다는 해당 교사의 자녀는 수시 전형을 통해 100% 학종으로 선발하는 서울의 주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학생의 입학 자격에 대해 재심을 논의해 볼 것을 대학 측에 요청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엄마를 또 원망할 수도 있겠죠. 누가 이렇게 조작을 해달라고 했냐라고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른 엄마들은 분노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정말 한 학기, 어떤 아이들은 1년, 어떤 아이들은 3년 동안 그 한 줄의 기록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을 써요. 근데 그 교육하시는 분이 그 아이의 기록을 손댔다는 것은 참 허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오늘도 엄마는 학원에서 보내온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번에 다녀왔던 학원에서 특강을 한다고 합니다. 학기 초 새로운 반 개설을 앞두고 갖는 설명회. 발빠른 엄마들이 벌써 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3월에 처음 모의고사를 보죠. 3월 모의고사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점수를 가지고 결국 애들이 학교 잘해요. 어쩔 수 없어요. 중학교 내신 못 믿겠거든요. 인앤 아웃이라니 대체 무엇일까요? 강북의 K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20명까지 딱 끊어가지고 고기까지는 학교에서 막 챙겨주고
강북의 Y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10명? 7명까지 딱 끌어가지고 거기는 애들을 그냥 기숙사에 넣고 걔들만 따로 공부시키더라고요, 학교에서. 이만큼 서울에 보내겠다고. 이런 걸 하고 있으니 강남은 더 가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거. 내부에서는 이미 다 관리가 들어갑니다. 사교육 입시 컨설팅 업체에서도 엄마들을 특강에 초대했습니다. 요즘 대세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보통 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고3 올라가는 경우에 합니다. 근데 사실 학생부는 거의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는 솔루션은 중학교 1학년도 준비해야 된다가 제가 교육 쪽에서 활동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되는 것에 맞춰서 중1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선행학습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4에서 실제로 영재고를 준비하든지 과학고를 준비할 때는 이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중등수학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 여름이나 가을까지 요즘 그래도 국가부에서 도와줘서 중학교 1학년 가을 때까지 중등수학 마무리할 때 참 좋아요. 왜냐? 자격 기제가 있잖아요. 이제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아니 왜 고등학교도 없어요? 여기까지 이뤄놓으시고 고등학교는 내시관이와 학생보호관이와 자기소개서 책 읽기만 하니 그대로 해서 성적만 잘 나오면 굉장히 좋은데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오가는 컨설팅 비용. 하지만 엄마는 쉽게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입시 걱정 가득한 엄마의 봄. 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는 말에 엄마로서의 고민과 갈등이 깊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엄마로 보이는 한 사람이 공무원에게 거세게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1964년 12월 무즙 파동이라 불렸던 한 시험 문제 때문입니다. 한 중학교 전기 입학 시험에 엿기름 대신 엿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정답은 디아스타제란 녹말 분해 효소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엄마들이 무즙도 정답이 될 수 있다며 직접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와 시험에 떨어진 아이들을 입학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무즙 사건에서 승소한 엄마들이 교육 당국에 찾아와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엄마는 불가능할 것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자임과 동시에 소위 치맛바람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내 아이의 일이라면 나 몰라라 하지 못하는 엄마의 과도한 간섭과 개입. 낡은 신문 속 그 오래된 이야기는 지금의 대학 입시 현실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입시 설명회.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이지만 아이들보다는 엄마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설명서를 이렇게 보면서 계속 듣는데도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시하고 들어보시면 들려요. 영어가 처음에 안 들리는 거랑 똑같아요. 원래요, 이거 설명회는 한두 번 들어간 건 아니에요. 여러 번을 계속 반복들으면 나중에 그 틀이 잡히거든요. 입시 준비를 학교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은 제가 제일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득점도 많이 하는 엄마는 자기가 찾는 거고 관심 없는 엄마보다 그런 분들은 학교 선생님한테 또 의견을 여기 오시는 분은 그나마 신경을 많이 쓰고 아이가 공부를 좀 웬만큼 하니까 좀 더 잘 보내고 싶은 욕심이 전형이 너무 많으니까 찾아야 되거든요. 엄마가 발벗고 나서야 하는 입시 준비. 아이 혼자 챙길 수는 없는 것일까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안 하면 정말 학교를 우리 흔히 말하는 인서울을 갈 수가 없어요. 계속 엄마들이 얘기하잖아요.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냥 점수화를 시켜서 애들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다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찾아서 하니 그리고 사실은 이런 방법이 돈이 더 사회교육이 더 많은 거예요. 비교과 준비해야 되고 강남 사람들도 장난 아니게 하더라고요. 아이는 공부에 전념하고 엄마가 입시를 거둡니다. 하지만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일반고 엄마들을 만나봤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학습하는 결과를 제가 보여달라 했거든요. 이런 말 거의 정설처럼. 네, 정설처럼. 여기 너무 많이 가요. 네, 논술로는 가는데
대학이 아이의 내신과 비교과 활동보다는 아이의 학교를 먼저 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대학교는 저희 학교를 뽑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쓰지 않았어요. 쓸 수가 없었어요. 떨어진 한 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떨어졌는데 그냥 자기가 뭘 특별히 잘못한 게 없으면 학교 탓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학교가 좀 뭐 이렇게 이 대학에서 좋아하지 않은 학교라서. 엄마들은 소위 고교 등급제가 있어서 대학이 고등학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학교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고1 부담 보내면서 이렇게 이 정도로 결정되는 거였으면 진짜 학교를 내가 어디 이렇게 등록금 좀 밑에 학교라도 보낼 걸 그랬구나. 일반고는 그냥 일반 국립 거기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애들을 가르치면서 이거 이렇게 약간 찌끄러기 나온 애들을 가르치는 느낌에다가 얘네들도 가르친다고 애들이 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근데 한국 고등학교의 70%가 일반고예요. 찌끄레기가 아닌데. 그런데 그런 이렇게 패배감이 젖어져요. 왜냐면 일반고 오면서 그러니까 패배감이 젖어진다는 게 같이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 등급제는 원래 법적으로 남겨있잖아요. 3분 정책으로 해서. 근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면서 백반사정문제가 되면서 어떻게 얘기하는 식이냐면 그냥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이거는 들어갔지. 고급 등급제를 할 수 있는 전형이다라는 것으로 대응하거든요. 결국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명문화해서 내놓기는 하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같은 것들을 내놓지 않고 내 아이가 왜 붙었는지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학생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고등학교 배정조차 대학 입시와 연관된 하나의 조건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대학 입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어느 학교를 가냐가 중요해지 하잖아요. 더 계속 내려오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배정을 받았는데, 저도 1순위에서 밀려서 쭉 이렇게 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이 학교가 되는 순간, 이거 많은 거를 버려야 되는 걸 그때는 몰랐지만, 그러면 정말 전학을 미리 갔었어야 되나.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애한테 해줄 수 있는 거였는데, 그것도 너무 걸리다 못했고, 일관성 못한 것들이 발목을 잡게 됐구나. 이런 것까지 되게 많아요. 엄마들이 자책하는 거예요. 입시에 실패한 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줘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재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의 수가 아니라 부모가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잘 몰라서, 내가 늦어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입시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되고, 이게 단순하게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른바 명문대 진학률이 높다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 엄마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회자 전형이 안 들어와요. 심사자도 힘들겠지만 의도적으로 만들어 오는 위장사회자. 어떤 위장사회자?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고 많아요. 이혼을 해요. 그 다음에 재산을 집이나 이런 명의를 딴 사람한테 돌려요. 한 사람 돌려요. 그래서 애가 재산도 없고 이 한부모 자녀예요. 그럼 사회자가 돼요. 이거 많이 해요. 실제로 많이 해요. 좀 있어요. 입시제도의 빈 구석을 겨냥한 엄마의 놀라운 정보력과 편법. 학교에서는 모를까요? 학교에서는 그걸 모르나요? 알아도 뭐 실성의 문제가 없는데요. 그거를 도덕적이라고 안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공부를 너무 잘하면 안 받을 이유가 없죠. 게임을 맡아서 본다면서 엄마만 잘한 거예요. 이혼을 해야지. 그냥 이혼을 해서라도 내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고 싶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은 점점 어린 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남이지만 테헤란로를 사이에 두고 다시 태북과 태남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이른바 대한민국 교육 특구라 불리는 강남하고도 태남의 대치동. 거기에는 사교육의 절대 권력자 돼지 엄마가 있습니다.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주변의 엄마들을 돼지 새끼처럼 몰고 다니며 사교육을 주무른다는 숨은 실세. 한 돼지 엄마를 만나 학종 확대로 달라진 대치동의 분위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은
지금부터는 더 정보 싸움이지. 앞으로가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스템이었는데, 앞으로 그래서 이제 수능 성적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만 난리를 친 거잖아요. 비밀스러운 얘기로 들리는 거는, 대치동에 있는 수학학원 중에서는 3일간 수업을 하고, 3일째는 애한테 토론식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자기가 배운 걸 다 얘기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벌써 수업 방식을 바꾸고 있다니까요.